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천대유하십시오라는 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이른바 그 성남시 대장동 거대 개발 부정 혐의를 풍자하는 그런 말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반역 정권의 말기 증상은 온갖 부정부패 비리 사건의 폭발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요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1차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화상 국민 권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사느냐 죽느냐 향후 5개월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년 한 1월경까지 달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14탄이라는 이름으로 애국 열사님들의 대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거의 증거들을 그 부정선거 증거들을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재검표에서 확인한 후에 4.15 총선거의 전면 부정선거 무효를 선포하는 과감한 그야말로 과연 우리 자유민주수호 전직 국무총리다운 그런 선포를 해서 온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법원을 마치 범죄 집단과 같다고 선포를 해서 그야말로 아주 시원한 그런 규탄을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추석의 인사 말씀 한 토막을 영상으로 본 후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공동대표이신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과 대화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선 대표님, 그 황교안 대표의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9월 20일입니다. 벌써 추석 연휴 3일차군요.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제는 역시 대선 후보 이야기랍니다. 내년 대선 이야기들로 흥미진진한 대화들이 많았는데 제가 제기한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피가 끓는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너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다 보니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15 총선은 선관위가 선거 공작을 주도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재검표 과정에서 빼도 박도 못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러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삭제해버린 범죄 집단이 바로 대법원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대법관이 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십니까?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부정선거 사례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적인 공작 선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4.15 총선에서 수많은 조작을 일삼았던 바로 그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 업무를 적폐의 온상인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우리 당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여론 조사를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당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추석 연휴에도 4.15 부정선거 또 선거 공작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대변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께 여러분도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황교안 대표의 이런 쾌도남마와 같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 부정선거 선언과 전면 무효 선언, 특히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범죄 집단과 같다고 말씀한 이 표현은 과연 그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엄청난 포부를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정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이 4.15 국투본 주시하고 많은 응원을 지금 보내고 거의 이젠 6할 7할 이상 국민들이 드디어 우리 국투본의 그런 앞장선 노력 때문에 이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였고 이것이 규명되지 않는 한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분위기로 고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말씀한 것 가운데 다른 얘기보다 먼저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금 그 남아있는 8명이 토론회를 한 다음에 오는 10월 3, 4일경에 거기에서 4명으로 줄인다 그러는데, 그것이 여론조사 이른바 70%와 당원투표 30% 이렇게 하는데, 그 방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러한 그 여론조사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 투표 방식 여기다가 의뢰한다는데,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박 대표님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돼야 이게 바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정선거의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론 조작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 조작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또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기관의 그 여론조사 녹취한 것을 지금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다든지 여론조사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황교안 후보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외치고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를 외침으로써 사실상 이제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이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집단 이지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지매라기보다는 집단 소외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일부러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의문인, 마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조차 의문인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그 황교안 지지율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오늘 올린 그 음성 부분은 제가 이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의뢰한 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가지고 엉터리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이런 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는 그 여론조사 회사에 대해서 엉터리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두 가지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행태가 첫 문제가 되고,
중앙선관위가 사실 그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QR코드와 관련해서 600만 개의 개인정보를 학력, 병력, 뭐 이런 세밀한 정보까지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배당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대통령 후보나 당대표나 각종 선거가 치러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과 중앙선관위 간의 그 계약 그 상황 자체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태우 변호사가 당시 그 6월 10일 날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나갔었는데, 후보로 나갔었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했는데 모바일이나 이런 투표 현황에 대한 실시간 로그 기록 등을 참관하는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철저히 짬짬이, 그리고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지금 대통령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당원을 받고 있고 그 당원이 여러 분들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올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과 중앙선관위는 이른바 표본 조사, 표본 투표 등을 위해서 지금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과 같이 심각하게 편파적이고, 또 지금까지 어떤 특정 그 집단에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철저히 왜곡되기 쉬운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철저히 녹취를 해가지고 그 녹취한 파일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을 고소장 고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막지 않으면 솔직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로 섬뜩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여론조사라는 이 사기에 속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참 언론이, 특히 이 메이저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선거 경선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침묵을 하고 있고, 특히 4.15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맹맹백비 쏟아져 있는데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특히 황교안 후보와 같은 전 총리와 같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은 보도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이런 범죄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이라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당 대의원 당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런 여론조사와 그리고 당원 투표 이런 것은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4.15 총선까지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까지 결정하는 데 개입하게 된다면 그 결정된 후보가 과연 정당성을 갖겠는가 하는 의문이 돌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박 변호사님께서 그 황교안 후보의 4.15 부정선거 그 부정선언을 한 그 내용,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들을 올린 그 박 변호사님의 그 박주현 변호사 TV, 그 내용을 구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요구해서 그거를 갖다가
보지 못하도록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건이 진실인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도 좀 황당했었는데, 사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8강 진출, 4강 넘어 대선 승리까지 가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이 방송이 이제 한국에서는 삭제가 됐다고 지금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느냐?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의 제기를 일단 해놓은 상태이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선거법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무엇을 근거로 삭제 요청을 했을까가 첫 번째 좀 궁금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저는 변호사이고 유튜브에 불과한데 국가기관이 저의 유튜브를 살펴보고 뭔가 거슬렸기 때문에 그걸 삭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개인 사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한테 선관위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한 그 문서를 받았을 때도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무실 이전을 안 했던 상태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제가 사무실 이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정확히 등기부편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기관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제 방송을 지금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뭐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도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지 않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인이기 때문에 감시 감독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일거수일투족의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어쩌면은 보고서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뭔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청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심각한 인권 탄압일 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독재국가, 공산국가의 어떤 한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같으신 분을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말해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글의 이런 행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의 자유 에도 정면으로 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이 이런 행포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될 정도인데 이런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니 국민들도 당할 수가 없는 이런 어처구니 있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사기 업무 방해와 같은 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대표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계시고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대법원 이 사람들이 인천 연수울과 양산을 그리고 영등포울의 부정선거 증거를 감정한다고 가지고 가서는 주물럭거리고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특히 민유숙 씨 같은 사람은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그 비례대표 전국 부정 재판조차도 회피하고 도망을 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청주 상당군가요? 거기를 8월 말에 재검표를 하려다가 10월로 연기하더니 다시 이것을 내년 3월로 연기했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른바 고도의 재판 사법농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의 재판 일정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은 그 청주 상당구 윤곽근 정정순의 그 지역구에 대해서 최근에 당선 무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선 무효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정정순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그 회계 책임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의 자리가 날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고를 시키면 그 상고심 재판이 결정 날 때까지는, 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 위헌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상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상고 포기가 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으로써 정정순 그 위원이 후보 자격을 위원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당연 무효. 이것을 핑계로 지금 다음 재선거가 열리게 되고 재선거가 열릴 때까지 지금 이 재검표 기일을 추정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인가를 이미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이 대법원에서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주 상당구를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연기를 하면 정정순이 당선 무효가 될 것이고 이 당선 무효가 되면 재선거가 열릴 것이고 그래 되면 굳이 이 재검표를 열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순의 회계 책임자 상고 포기까지 시키는 것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위원직마저도 순식간에 박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는 이 재검표가 무서웠던 것이죠. 무서웠기 때문에 8월 10일로 예정되었던 걸 일단 미루고 그 다음에 재선거 공고를 하고 내년 보궐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 번 더 열려지면 재검표가 열려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청주시는 또 청주 간첩단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죠. 그 청주 간섭단 사건이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개의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정선거가 일어난 흔적들을 최대한 국민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른바 재판부의 만행이다. 재판부의 남용입니다. 사실 정정순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윤곽근 지역구는 그거를 재검표할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 중입니다. 전체 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전체 무효 소송이 제기 중이고 윤곽근 지역구는 그 중에 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 재선거가 돼서 또 다른 당선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곽근 후보가 4.15 총선 당시에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소위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3월 9일 이후로 추정을 함으로써 이 기일을 계속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공직선거법 225조에 있는 그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도 한참 위반을 했습니다. 한 건도 아니고 120여 건이 넘는 사건에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것으로서 이 대법관들이 사실상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공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 범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청주 상당구의 그 재검표 연기 또 한 번 연기한 것은 그들이 부정선거 세력과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결탁되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공할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정선거의 재검표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원 상고까지 포기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음흉한 흉계를 대법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정말 글자 그대로 이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과 그리고 문재인 이 정권과 나아가서는 이 메이저 언론까지도 합작을 해서
나아가서는 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대표 그 지도부까지 합작을 해서 이 부정선거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 이익을 도모하자고 하는 이러한 사태. 우리 박주현 국토본 대표님, 향후 이것을 어떻게 이 사태를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과연 이 한교안 대표 같은 후보 같은 분이 만약에 이러한 식의 경선에서 소외된다 하더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국민의힘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후보 경선을 한다면 그 경선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과연 내년 3월에 대선을 우리 국민들이 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대두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완전 준무정부 상태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예감이 드는데, 이 향후 이 사태 진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부정선거 카르텔을 지금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라고 외쳤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종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절차에서가 아닌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보도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우리 노재소 위원장님도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 언론들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되고 엄청나게 중대한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재형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론 한 10개가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가 글을 쓰자마자 누군가가 압박을 했는지 그 다음 글을 썼는데, 갑자기 부정선거에서 부실선거로 넘어가더니 그조차 논란이 되니까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개인의 행동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말을 뒤집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한 개인으로 봤어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최재형 후보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말과 행동은 본인의 생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런 일들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삭제까지 한 행동에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그 카르텔에서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두 시간 만에 자기 의견을 바꾸고 또 몇 시간 있다가는 아예 그 의견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뭐 사생활 이슈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 그와 관련된 언급조차 이들은 불문, 금기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졌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대통령 현재 후보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단순하게 눈치 보기식 말이 아닌 정말 저와 같은 심경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의 리더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진짜 리더가 생겼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 안도를 하고 있고, 이 리더가, 부정선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리더가 대한민국에 우뚝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분이 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마치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노골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지도가 계속돼서 4강에서 탈락하거나 대통령 경선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알아차리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화천대유건 천하동인이건 아니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이유조차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해서 헌법을 갈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재명 장기 집권한다 이런 헌법 개정 못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사람들이고,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전복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가 법법하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상식적이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그리고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정선거 응징, 분노, 민심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게 엎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기 홍콩을 보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싸우면은 그냥 죽습니다. 정말 폭탄을 들어야 되고 총을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우리의 재산, 자유, 생명을 빼앗는 우리들에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그런 절망적인 사태까지 저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만연하면 그러한 일이 바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또 엄청난 결심을 한 이후에 또 쏟아낸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타파를 하고 척결을 해야 결국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경선을 무효로 한다든지 선거로 무효로 한다든지 이미 구성된 부정선거로 구성된 정부나 국회를 무효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국가적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 전에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최재형 후보 같이 부정선거 언급만 해도 그렇게 숨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주권을 유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응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연 국토본 공동대표님, 지난 1년 10개월 가까운 세월 4.15 부정선거, 이 엄청난 민주 반역 범죄를 이걸 밝히기 위해서 외로운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오신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드디어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가세를 해서 큰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부당하게 대선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투쟁은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들이 대거 함께 동조해서 봉기하는 날이 곧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러한 불행한 사태, 총과 칼을 들고 국민이 이 부정 세력에 항거하는 이런 무질서 무정부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하늘이 도와줄 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부정선거 원흉들이 단죄받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은 일단 이만 우리 박 변호사님 바쁘신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최재형 씨 같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4.15 부정선거를 얘기했다가 압력이 들어간다고 그걸 삭제를 하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는커녕 면장도 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민주 반역 부정선거에 한가하는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정말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있는 채널 A에서 하고 있는 제2차
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정선거가 진상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쟁에 승리하기를 네, 충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